안녕하세요. 234 재무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방송할 영상은 의료법인에 관한 영상입니다. 1편은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과 허가에 관한 사항이고요. 2편은 의료법인이 설립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지방세, 특히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렇게 두 편의 영상을 이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개설에 대한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허가인데요. 의료법 제48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았는데요. 먼저 의료법인의 설립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요. 이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주무관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필요한 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이나 정관의 변경도 반드시 주무관서인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법인이라는 명칭도 의료법인이 아닌 자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와 비슷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 33조의 내용인데요.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과 명칭을 한번 보면은 의사분들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모든 관련 기관을 개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과의사분은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개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분들은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산사분들은 조산원만 개설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세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지금 방송 드리는 의료법인 당연히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데요. 이 비영리법인이 설립을 하려면 민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고 특별법에도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민법이나 특별법인에 의거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셔서 사회에 기여도 하시고 좋은 일도 하시면서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처럼 운영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료기관 설립 허가 신청 시 구비 서류입니다.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양력을 적은 서류, 이력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립 지지서. 세 번째, 정관. 실무상 정관의 내용을 목적 사업을 비롯한 정관을 구성하는 내용이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목록이죠.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권리관계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목록에 덧붙여서 기부신청서 첨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산의 기본재산, 출자금이죠. 출자금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운전자금에 해당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류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 계획서와 수지 계획서, 자금 수지 계획서죠. 자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게 지출될 건지 현금주의에 의한 자금 수지 계획서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임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 취임 승낙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기본증명서 필요하겠습니다. 이력서의 사진은 3.5 곱하기 4.5 사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인데요. 설립 발기인이 여러 명인 경우, 2명 이상인 경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료법인 관련 질의해신 사례를 몇 가지 추려왔습니다. 실무에 적용하면서 굉장히 빈번하고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집중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번, 법인 분류에 관한 질의인데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일까요? 영리법인일까요? 정답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내용은 의료법 44조와 의료법 시행령 18조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의료법 44조에 보면은 의료법인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오직 비영리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의료법 시행령 18조의 내용인데요.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사회 결의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회 결의 시 인감을 첨부한 인감 날인한 위임장을 이사장에 제출해서 이사회 참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이하게도 의료법인 이사회는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와는 달리 위임장 참석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소집 시 반드시 7일 전에 서면으로만 통지하고 직접 방문이나 유선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소집 기간은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7일 이전 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7일 이전에 통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통지는 증명만 가능하다면 서면이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서류 준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번에는 차입금 관련 내용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이사장이 차입하여 법인에 사용한 과거의 차입금에 대하여 법인이 상환 의무를 지게 될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입 시 담보 제공 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요. 기본 재산 등의 담보 제공 없이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이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의료법상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재산에 대한 담보 없이 이사장이 이사회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임을 분명히 하고 정당하게 차입한 금액의 상환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상환할 의무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특별법인 소비자협동조합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여부입니다. 가능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고 설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은 정관의 내용인데요. 정관의 내용에는 반드시 목적사업에 대한 비영리성에 대한 내용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비영리성에 대한 검토 기준은 세 가지로 기준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의 활동 이익을 구성원분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영리법인이 해산 청산을 하게 되면 자녀 재산을 국가에 기속하거나 또는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출자를 하셔야 된다.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 기속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자한 출자금을 반환받거나 또는 출자 구성원들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을 검토하여 비영리성이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법원에 설립하는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실무 적용상 유용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 특히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